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북한, 베트남,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딱 봐도 정상적인 국가들과는 거리가 먼 나라들이 러시아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며 감싸기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푸틴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공무원들과 대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자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립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을 하겠다던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깐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며, 심지어 당밍포이 주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협력을 더더욱 끈끈이 갖고 나가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죠. 또한 최근 베트남은 러시아와 군사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마저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킨다던 베트남은 러시아와 더욱더 협력을 한다고 밝히고 합동군 사훈련까지 하면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골적인 칠러 노선을 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 서방에서 베트남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완전히 손절하겠다고 나서 베트남이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go. 최근 들어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비자유진영이라는 형식으로 분위기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며 국제사회의 공조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대척점을 지면서 세계 패권의 야망을 노리는 중국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타이완 침공에 대해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계산이 뒤따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열렬하게 러시아를 지지하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와 한편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서방의 제재를 받을 만할 정도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 살짝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잡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2인자다라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두려워하며 몸을 사리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정작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자신들이 사용할 무기가 모자라다며 중국에게 군사 장비와 경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를 보냈는데요. 미국의 경고를 받은 중국은 미국에게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러시아와 일정 이상의 선을 그어버렸고, 지금까지 러시아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미사일이 부족해지자 북한과 중국에 미사일을 요청하였으나 수락한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어차피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잃을 게 없는 북한과 세계적 제재를 받으면 잃을 것이 많은 중국의 태도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나라일수록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은 잃을 게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줄을 서며 선을 넘는 무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러시아와 합동군 사훈련을 하기로 밝혀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노보스티 통신은 최근 러시아와 베트남 양국의 군사훈련을 위한 초기 계획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회 산하의 방송국인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러시아 동부공구의 지도부와 베트남군 지도부는 앞으로 실시될 훈련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훈련 날짜와 장소를 명시했다며 의료 및 물류 지원 등 구체적인 군사훈련 내용이 상당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륙동맹 2020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합동군 사훈련에 대해 세계적인 대러 제재의 분위기와 완전히 반하는 베트남의 행동은 세계 각국의 언론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RFA조차 베트남의 행동에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RFA는 미국의회 산하의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RFA의 의견은 미국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명예교수이자 베테랑 베트남 감시자인 칼라일 테일러 명예교수는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이것은 당신들이 세계의 초강대국을 다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제는 대부분 외국 자본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잃을 게 많은 국가인 베트남은 원래라면 외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베트남은 망조가 들었는지 외교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대한 태도가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로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노동만을 강요받던 베트남인들은 지금까지의 베트남의 직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식사의 품질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급여도 엄청나게 올라 베트남인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성적을 냈고 베트남의 국민 영웅 대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한국에 대한 뒤통수는 베트남의 외교적 결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당시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인들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격리를 시작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인들의 여권을 빼앗고 허름한 건물에 가둬버리고 열쇠로 잠근 후 감금을 해놓은 베트남 당국은 빵 쪼가리 몇 개로 끼니를 때우게 하는 열악한 환경에 한국인들이 불만을 표하자 베트남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극기를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한편 한국인들을 돼지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코로나 진단 키트와 백신을 확보해오라는 등 거의 협박에 가까운 행동을 했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해 기부를 한 박항서 감독에게는 왜 더 많은 돈을 내놓지 않느냐며 연봉을 깎으라는 등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선을 넘어버리는 막장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중국을 넘어설 정도의 공산국가 특유의 뒤통수 치는 행동을 제대로 시작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대표들은 베트남인들의 국민성을 직접 경험해보고 수많은 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라며 아연질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우리들이 언제까지고 계속 베트남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회사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며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안달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도록 검열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강제로 외국 기업들의 기밀을 뺏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현재 삼성전자의 베트남에서의 철수가 확정된 가운데 삼성 SDI마저 베트남의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헝가리에 제2공장을 짓겠다고 밝혀 베트남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빠진다는 것은 베트남의 주요 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삼성이 납품을 하던 다른 기업들과 베트남의 경쟁력 상실을 본 다른 기업들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는 한국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베트남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나라도 한국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베트남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의 결별이 시작됐고 삼성의 철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며 추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베트남인들은 혐한을 멈추지 않게 되었고 한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관광업으로 메꾸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 관광업을 재개한 베트남은 빗장을 풀면 한국인이 오지 않아도 중국의 관광객이 있으면 베트남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도에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80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베트남에 관광을 왔었죠. 하지만 그런 베트남의 기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강력한 방역 통제로 코로나 감염자를 제로로 돌려놓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입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 있는 중국인들은 아예 집 앞에 출입구마저 봉쇄당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철수 이후 급격히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된 베트남은 관광 사업으로라도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중국인들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들도 최근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아 관광 산업으로 경제를 활성시킨다라는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